지속 가능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고 이것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 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행해야 할 변화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의 엄청나게 빠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 스페셜, 이번 시간은 120대 국정과제 중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원 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에너지 수요 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 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금률 제고 및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회로 활용하는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성을 강조하던 에너지 산업은 환경 문제를 남겼고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환경 보호와 안전을 근간으로 한 에너지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그 중심엔 에너지 안보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산업이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죠.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에너지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다. 에너지 안보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의 안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 세 번째는 환경성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짐에 따라 정부는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탈냉전 이후에 경제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온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이제는 안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환율도 크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국내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전 축소 정책은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 에너지의 발전 목표량도 상향시켰습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금 팽배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자국 시장 보호주의 등의 이제 탈세계화의 큰 변화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해외 의존도가 93%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욱더 이러한 외부적인 다양한 요인들에게 있어서 점점 더 취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에 대한 목표로 원전 비중을 안전하게 확대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에너지 혁신 벤처 기업을 2배로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비상사태임을 인식하고 에너지 수요, 특히 전력과 가스를 줄이는
극단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저렴한 현재는 석유와 가스, 특히 LPG 가스 같은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제재를 좀 유연하게 갖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평가를 토대로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5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입니다.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바람을 이용한 풍력, 외에 바이오를 이용한 바이오, 지열 등 새로운 에너지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 수소, 암모니아 이런 새로운 에너지들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에너지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이 에너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기에 따라서 또는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좀 낮은 가격에 풍부한 공급을 가진 에너지원을 더 쓸 수 있는 좀 유연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요. 유연성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갖게 하는 유연하게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아마 3가지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지계와 원전의 운전 등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시키고 국민 안전을 위해 꾸준히 방사선 폐기물 관리 방안을 실행합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조정하고 석탄과 LNG 발전은 전략 수급 상황과 안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미래 먹거리로서 아주 훌륭한 기회를 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는 지금 블락 경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도 아주 잘 구축이 될 거고 또 세계적인 생태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두 번째, 튼튼한 자원과 에너지 안보 확립입니다. 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해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비축과 도입, 재자원화를 연계해 전 주기적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며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정책 세 번째,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 구조 확립입니다.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최근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시장 원리에 따른 전력 시장 구조를 마련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주기도 지금보다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은 전통 에너지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수요 관리 등을 통해서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정책 네 번째,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산업화 및 성장 동력화입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 수출 산업화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합니다. 에너지 정책 다섯 번째,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 강화입니다. 에너지 복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 강화하고 주민과 지역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확대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탈원전을 명시화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대내외적으로 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대체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늘 곁에 있어서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원들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요.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그러한 위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열심히 그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다만 국민들께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선진국으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에너지 안보, 시장, 산업 전략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의 일환으로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방안을 마련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방안은 유망 에너지 기술 사업화 금융 확대, 초기 수요 창출 지원 강화,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됩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단 한 가지 단어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든가 다양한 신기술들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거나 해서 해결하는 산업입니다. 그럼 이런 에너지 신산업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에너지 기술입니다.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이 탈탄소화, 전기화, 분산화되면서 다양한 C테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너지 기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수요 효율화 등 신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혁신 벤처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혁신 벤처라고 한다면 기존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기술로 그런 산업을 바꿔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산업 쪽하고 융합이 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 그리고 기술의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타 산업과 융복합으로 신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업이 33%,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분야의 혁신이 22%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에너지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재생에너지, 개통에 IT 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부의 기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혁신 벤처의 2020년 에너지 혁신 분야별 분포를 보면 에너지 효율과 수요 관리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 분산 자원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특징은 먼저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등 장기적 국가 정책에 따라 산업 발전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혁신 벤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은 자금 조달이 41%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32%, 고급 인력 유치의 어려움이 27%를 차지하였습니다.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방안은 탄소 중립 혁신 기술 사업화의 천병, 에너지 혁신 벤처를 비전으로 에너지 혁신 벤처 5,000개 발굴,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이제는 예전에 공급위주의 그런 시스템에서 새로운 IT 기술, 그러니까 산업 쪽 아니면 기술 쪽의 그런 새로운 것들을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벤처 기업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에너지의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 정부는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방안으로 투자, 시장, 인프라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투자 전략의 유망 에너지 기술에 대한 사업화 금융 확대가 그 첫 번째입니다. 3대 과제로 민간 합동 에너지 혁신 벤처 투자 펀드 신설과 에너지 와일드캣 창업 프로그램을 마련, 유망 에너지 기술의 포스트 R&D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벤처가 2,500개사 정도 있는데 그거를 2030년까지 2배 수준, 한 5,000개사까지 좀 확대를 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 와중에서 저희가 보통 소위 이제 유니콘급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업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에 상당하는 상당히 전망도 있고 규모도 큰 그런 기업인데요. 그런 기업도 한 10개 정도 우리가 좀 육성해보겠다.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3가지 큰 분야별로 각각의 이제 또 한 9개 정도의 세부 과제를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요.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투자입니다. 산업, 에너지, R&D 우수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 혁신 전문 대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생태계의 흐름을 보면 자금이 몰리는 곳에 인재가 모입니다. 인재가 모이면 기술이 개발되겠죠. 그럼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시장 테스트를 거쳐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자금이 확보되면 또 인재가 모이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게 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벤처 5,000개를 목표로 예비 유니콘급 기업 10개사를 키워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부 지정 에너지 특화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혁신적인 수소 연료 전지 기술로 올 초 아기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천억 미만의 이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국가에서 좀 인큐베이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그 과제에 선정이 돼서 국비로는 약 3억 정도 지원을 받고요. 나라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비 유니콘까지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고효율 연료 전지 파워 모듈을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신무역 장벽 대응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세계 시장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는 인류가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원전이 될 수도 있고 풍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비율을 일정 부분 좀 정밀하게 튜닝하면서 가는 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6천억 플러스 알파의 지원 펀드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1,000억 원은 에너지 혁신 벤처에 좀 특화된 그런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5천억은 이제 수소 관련된 펀드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알파에 대한 부분은 기술성이 뛰어난 기업에 대한 좀 새로운 펀드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방안 두 번째는 시장 초기 수요 창출 지원 강화입니다. 초기 시장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먼저 공공 조달의 문턱을 낮추고 조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며 해외 진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에 묶이거나 해당 규정이 없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보완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 기업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충전용 콘센트는 국내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1호입니다. 국내 법규상 충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충전기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콘센트를 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즉 현행 법규에는 없는데 이거를 이제 임시로 허락해 주게끔 만드는 임시 허가 1호를 받게 됐고요. 이 기업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갖추고 이제 미국 시장 전역에 걸쳐 충전 인프라 보급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술 개발도 있지만은 규제 쪽에 이슈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앞으로 에너지 혁신 벤처 기업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분야에 IT가 접목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은 아리백 이행수단별 성과와 실시간 태양광 사용 현황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리백 통합관리 플랫폼 기업입니다. 아리백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인데요. 글로벌 캠페인에서는 연간 전력 사용량이 100기가와트 이상인 기업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형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다 어떤 기업이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자 고민하는 기업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목하는 지금 에너지 믹스와 플랫폼 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 미래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한 장려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백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좀 오해와 편견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좀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로 가는데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방안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 조성에 대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혁신 기업만의 어떤 생태계를 좀 조성하자, 이제 이런 의미고요. 2030년까지 이쪽 에너지 혁신, 이쪽 분야에 인력이 한 2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좀 양성해서 이분들이 제 필드나 기업이나 연구소에 가서 정말 자신의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에너지 기술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 에너지 신산업의 확대와 또 정책, 정부 정책의 강화, 그리고 녹색 금융 등 여러 가지 이 변화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다방면의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제로 에너지 빌딩. 기후변화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탄소 중립 달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때문에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 시장은 폐쇄적인 시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속가능 건축 플랫폼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된 건설과 에너지 데이터 그리고 IT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의 의무화는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는데요.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 다양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장기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인재 양성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러한 인재들이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창출해 나가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산업 또는 에너지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탄소 중립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또 개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인력을 육성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기업들이 또 애로를 겪는 걸 또 해소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에너지 시장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변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큰 걱정입니다. 이제 글로벌 에너지 시장 자체가 마치 70년대 오일 쇼크 상황에 준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가스나 석탄 이런 주요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이상 이제 급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유럽을 중심으로 올겨울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커지고 많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또 에너지를 넘어서 여러 경제 분야에 지금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사실 에너지발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자원의 93% 이상을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역 적자 부분인데요. 지난달 말까지 이제 무역 적자 298억 불 났는데 사실은 작년 대비 에너지 수입 증가, 그러니까 원유, 가스,
석탄 요 세 가지만 해서 670억 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나 금리 뭐 이런 거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에너지 공기업들 경영 상황이 굉장히 지금 뭐 한계 상황에 이르르는 수준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그게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 전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래서 좀 이런 위기를 빨리 좀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십니까? 원료가 수급 상황이 굉장히 변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원전을 더 활용한다든지 뭐 일부 석탄도 좀 더 활용한다든지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런 믹스 조정 같은 것들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올 겨울에는 에너지 다이어트 10 해서 그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좀 줄이는 그런 프로젝트 그러니까 노력 캠페인을 좀 벌여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정부하고 공공기관이 좀 솔선수범해가지고 사용량의 10%를 이제 의무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이제 범국민 대상으로도 뭐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한다든지 또 절약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 5대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그리고 그렇죠. 이제 합리적인 네. 에너지 믹스 예. 정립 계획 이 정책 방향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가장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이면서 이 탄소 중립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원전 생태계 복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전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과거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바로잡고 이제 적정 수준의 원전이 우리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원전 생태계를 우선 좀 복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원전 수출을 통해서 그 생태계 발전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국내 이제 전력 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산업부 장관님께서 SMR 수용 모듈 원전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좀 더 강화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그 SMR 개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원전 그 시공 능력 그리고 원전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놀라는 게 이제 우리 UAE에서 그 지금 바라카 원전을 잘 건설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보고 사막에서 이제 원전을 뭐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SMR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형 원전 차세대 원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더 안전성을 강화하고 또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기술이 되겠는데요. 뭐 지금 SMR 기술 수준과 관련해서 이제 뭐 국제적으로 아직은 이제 완전히 기술을 확보하거나 뭐 이런 수준 아니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이 그 SMR 그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를 개편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에너지 시장 자체도 이 시장이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 원칙 그리고 경쟁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시가 되고 그게 효율성을 또 담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기업 중심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이제 효율성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너지 안보나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적절히 유지를 하면서 적어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의 경쟁 원리나 시장 원칙을 최대한 도입을 함으로써 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좀 더 선진적인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런 시장 제도를 좀 개편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그 전기 요금이나 또 가스 요금 이런 요금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뭐 인위적으로 막 통제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원가주의 원칙에 기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는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는 그런 뒷받침 역할을 하고도 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성장 동력이고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믹스나 에너지 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새로운 산업의 역할을 하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뭐 이런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산업군이 될 수 있고 그게 고용을 창출하고 또 수출 동력이 되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원전 생태계를 빨리 복원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 먹거리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저희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게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대해서 한 3조 원 정도 이제 저희가 일감을 수주를 해서 우선 또 원전 생태계에 또 담비 같은 그런 일감 제공이 있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해외에서 많이 이제 나와 준다면 이게 한 개의 또 성장 동력이 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태양광 풍력, 수소 뭐 이런 차세대 기술들도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하고 산업화를 통해서 이게 해외에 진출을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도 잡으면서 신성장 동력도 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간 협력, 자원 안보 체계를 통해서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필요한 것을 적기에 구해서 쓸 수 있냐 없냐,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냐 또는 스스로 확보할 수 있냐라는 거는 국가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자원안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가치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 전통적인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핵심 광물들,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니켈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가 전체적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좀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이제 자원안보 특별법도 만들 거고 민관 간의 그런 어떤 이 협력 채널 이거를 공고히 하고 또 해외 각국 자원부국들하고의 이 동맹 협력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크게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자원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좀 민간 기업들이 자원개발의 주축이 되고 공기업들은 좀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하거나 민간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로 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눈에 띄는 정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 복지 정책 강화하겠다. 네, 네. 좀 생소하면서도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 정책 같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생존에 직결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는 시장 원칙을 중요시하면서 나아가되 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에너지 기본권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이제 에너지 바우처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에도 에너지 위기가 예상돼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그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하고 지원 단가를 좀 높이고 확대하는 그런 그 대책을 이미 발표해서 10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들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게 전구를 LED 등으로 갈아드린다든지 뭐 저고효율 기기 제품을 좀 보급해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과제인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 일환으로 마련된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방안, 그리고 에너지 혁신 벤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주요 정책 방안 궁금합니다. 지금 에너지 혁신 벤처라는 것은 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신기술을 가지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기업들을 아우르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도 뭐 에너지 분야의 혁신 기업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2배 수준, 한 5,000개 정도로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면서 그 투자 자금 부분을 확충하고 시장을 창출하고 또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성함으로써 에너지 혁신 벤처를 육성하게 나가겠다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R&D 이후 사업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포스트 R&D 강화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포스트 R&D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네. 기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 빨리 사업이 되고 제품이 나오고 이게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R&D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특히 이제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구매라든지 뭐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포스트 R&D와 연결시키면 이 사업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 벤처 기업이 강한 강소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이 창출될 경우 향후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성공적으로 이 전략을 수행해 나가서 많은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유니콘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에너지 기업들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보다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이나 안보에 첫 번째로 좋은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국에서 에너지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다. 뭐 그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또한 이 에너지 신산업이 수출 동력이 되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나 뭐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의 5대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이 돼서 우리가 진짜 명실상부한 에너지 강국, 에너지 선도국 그리고 수출 에너지를 수출 동력으로 활용한 산업 강국의 위상도 또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책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는 도전적 탄소 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 원간의 균형 잡힌 믹스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 기반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 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고 시장 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 요금 체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 이제 에너지는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디딤돌로 이어질 것입니다.